The country of Iran is synonymous with carpets. The art of carpet weaving in Persia originated more than 2,500 years ago. And Hi guys, welcome to my carpet shop. Nobody does carpet better than Persians. 세상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트는 페르시아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카페트. 이 카페트라는 영어 단어가 옛날 우리 선대들이 썼던 한국어이냐 아니냐. 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카페트 역사는 유목민들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카페트가 존재합니다. 몽골, 알타이권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여러 유목나라들과 그리고 러시아 및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 카페트를 사용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 옛 선대들도 이 카페트를 만들어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신라시대 때 카페트를 만들어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세대들 대부분은 카페트와 우리 민족은 별로 관계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라 선조들도 카페트를 만들어 수출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그럴 리가요. 화면에 나오는 건물은 일본 황실 보물창고 정창원입니다. 여기에는 신라 카페트가 보관되어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카페트가 신라 여성 명인들이 만든 카페트랍니다. 지금부터는 영어 단어 카페트가 옛 우리말로 어떤 단어일까를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5편과 세계 115개 언어를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영어 단어 카페트와 한글 단어 깔페 또는 깔포는 같은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자 사전에는 배, 포라고 읽는 한자 어휘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배라고도 읽고 또는 포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 중인 배 또는 포라는 어휘는 배트를 사용하여 시를 한 올 한 올 짠 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깔이라는 글자가 맨 앞에 나오는 어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어휘에 사용되는 깔이란 글자는 바닥에 까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의 깔포는 지금 우리 세대가 사용하는 모던 스타일이고 옛 선대들은 고급천으로 만든 깔배를 사용했었답니다. 화면 속 깔배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각궁 깔포들이며 이 각궁 깔포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해왔던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어 사용자들처럼 카페트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다르게도 부를까요? 지금부터는 세계의 주요 언어들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5편에는 담요담, 그리고 담요탑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둘 다 뜻은 담요, 털로 짠 깔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카페트를 탐이라고 발음하며
중국인들은 띠탄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한자어 탄은 우리 우편에 써 있는 것과 동일하며 우리 발음으로는 담이라고 읽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말 담요담을 베트남 사람들은 탐이라고 읽으면서 카페트를 의미하며 중국인들은 탄이라고 읽으면서 카페트를 가리킬 때는 앞에 땅지자를 덧붙인 후 띠탄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언어들이 같은 글자를 서로 다른 발음으로 읽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 우편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언어 코드인 우리말 다빈치 코드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영상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때 상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말 다빈치 코드는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칙적인 소리말 전환 사례들을 분석한 후 정리한 언어 코드를 말합니다. 이 언어 코드 이름은 월드 랭귀지 다빈치 코드입니다. 오로지 한국어에만 적용되는 한글용 코드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세계 언어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는 같은 어휘를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각 언어별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바뀌는 현상들 속에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말 다빈치 코드가 그것을 쉽게 이해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발음탐과 베트남어 발음탐이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우편에는 어휘에 따라 자음을 혼용한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디귿 자음과 티읕 자음을 함께 사용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유사한 자음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들은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자음 전환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 담과 탐으로 발음되는 어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어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담을 중국인들은 탄이라고 읽습니다. 담이라는 발음을 탄으로 발음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어휘가 될 수 있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응, 니은, 리을, 자음과 미음, 자음이 서로 전환되는 사례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어 코드는 경우에 따라 이응, 니은, 리을, 자음과 미음, 자음이 서로 바뀌는 사례를 말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우편에는 담이라는 한자를 단으로도 읽으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담이라는 글자의 받침, 미음, 자음과 단이라는 글자의 받침, 니은, 자음을 서로 바꾸어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옛날 우리 선대들이 니은, 자음과 미음, 자음을 서로 바꾸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속의 거위 또는 백조는 인도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탈 것이며 신성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이 동물은 산스크리트어로 함사뿐만 아니라 한사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 사례는 함이라는 발음을 한이라는 발음으로 바꾸어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역시 미음, 자음과 니은, 자음을 서로 바꾸어가며 사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탑이라는 어휘와 그 변형 어휘들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우편에는 담요탑이라는 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휘는 담요담과 사실상 같은 어휘입니다. 후에 소개할 예정이지만 세계 언어 속에서는 이응, 미음, 비읍, 자음들이 서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탑과 탐은 자음은 달라도 같은 뜻을 가진 동일 어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탑의 변형 패턴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는 탑을 받침없는 패턴으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답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의 사례들은 탑과 탭이 받침없는 즉, 이 음절 패턴으로 전환된 발음들입니다. 참고로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는 모음 변화가 활발히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탑과 탭은 모음만 다를 뿐 같은 어휘로 봐야 합니다. 탑은 타 더하기 비읍 패턴으로 전환되며 탭은 태 더하기 비읍 패턴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피, 태페, 태베 등의 언어별 이 음절 발음들은 모음만 다소 다를 뿐 같은 어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깔베, 깔피, 깔코, 카페트 패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언어들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패턴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우리말과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입니다. 구자라트어, 칸나다어 등 인도권 언어들은 우리말과 동일하게 깔베, 깔삐라고 발음합니다. 참고로 우편에는 베와 페, 비와 피 발음들을 어휘에 따라 서로 혼용했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깔삐와 깔베라는 발음들은 옛 선대들 발음을 고려할 경우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깔이란 말을 까르라는 말로 바꾸어 발음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깔이라는 말을 까르라는 말로 바꾸어 발음하는 사례는 우리가 갈분을 가리 또는 가로라고도 부르는 사례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영어 단어 카페트와 사실상 동일하게 발음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글 연속자음 묵음 처리를 영어로 직역하면 시퀀셜 컨소넌트 사일런스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팁은 꼭 알아두어야 할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연속자음 묵음 처리는 철자 속에 연속자음이 들어있을 경우 모음 없는 자음 하나를 묵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들은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트라는 단어를 사례로 들어보면 철자 속에 들어있는 R자음과 P자음이 연속자음입니다.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해서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카페트도 연속자음이 들어있는 단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속자음 중 모음 없는 자음인 R자음을 일반적으로 묵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세계 언어들 중에는 의미 없는 어휘 끝자음 또는 음절 하나를 덧붙이는 특성을 가진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휘 끝에 붙어있는 마지막 자음이나 마지막 음절에는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묵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언어들 중에는 어휘 끝에 K, CH, S, SH, Z, D, T 등과 같은 의미 없는 자음들을 덧붙여 발음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주로 D 또는 T 자음을 덧붙인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영어 단어 마지막에 D 또는 T 자음이 나올 경우에는 이를 묵음 처리 후 우리말과 비교해보면 같거나 또는 유사한 단어들이 화면에 제시한 사례와 같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